9호의 앞에를 먼저 하자. 사회지문, 기업결합. 어디 단락 한번 나눠볼게요. 단락. 총 몇 단락으로 되어 있냐면 4단락으로 나눠졌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문제가 딱 보면 이건 순서도 문제입니다. 보자마자 그럼 순서와 관련된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은 순서도 문제니까. 총 4문제짜리에 4단락이네. 첫 번째 단락 출발합니다. 출발! 첫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순서 차례가 문제가 나온다는 건 2번 보면 딱 나왔지. 자, 2 이상의 기업이 저거군요. 그 다음에 뭐 합하여 형성한답니다. 형성하는 거래.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업 결합이라고 하는군요. 그죠? 2 이상의 기업이 뭘 합하여 뭘 형성하면 기업 경합이래. 무엇을 합해야 되니까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그 다음에 형성한다 뭐야?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체제를 형성한대요. 그러니까 자본과 조직을 합쳐서 한 명이 두 개의 모였는데 한 명이 통치를 하면 그게 기업결합이래요. 기업은요 이것을 통해니까 이것은 당연히 뭐야? 기업결합이겠죠? 기업결합을 통해 그럼 A를 통해 B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올리라고 그랬죠? 즉 기업결합을 통해서 효율성 증대나 효율성이 증대되는군요. 그거나 비용 절감이래야.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 강화 같은이니까 이거고. 그럼 긍정적 효과가 바로 뭐였냐면 이번에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군요. 그러니까 긍정적 효과는 1번과 2번이겠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기대한답니다.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한대요. 뭘 통해서? 기업 경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 결합을 하면 효율성이 증대되고 비용이 절감되고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답니다. 하지만 기업에 속한 사회에는 그러면 기업에 속한 사회는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A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요게 바로 뭐야? 설명 대상이라고 그랬지? 설명 대상.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A는 또는 A란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부터 기업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요. 그럼 기업이 속한 사회는 이렇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기업 결합을 한 사회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난답니다. 역기능,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럼 그 역기능이 뭔데? 제한한답니다. 제한하거나 또는 뭐냐면 침해한대요. 그럼 뭘 제한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을 할 수 없대. 예를 들어서 뭐냐면 두 기업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50% 45%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게 두 개가 합병하면 95% 대 5잖아. 그럼 당연히 95가 세지. 그럼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돼요. 한다고 해도. 그 다음 침해한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요. 가격 올릴 수 있죠? 95%가 내가 시장을 점유했어. 나 아니면 못 사죠. 그러니까 내 가격을 확 올려버리는 거. 침해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거 설명하는구나.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과 40이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는다면 경쟁이 제한돼요. 그렇죠? 제한되겠죠? 뭐야? 경쟁이 제한된답니다. 70%가 한 회사고 30%가 짜잘한 회사라고 칠게요. 그럼 대부분이 주도하고 있는 게 70%죠. 그러니까 얘가 모든 걸 다 승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놈이 지위를 남용하거나 지 멋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는 지위를 남용, 그 다음 가격을 인상하는 요것 때문에 A 때문에 B니까 앞에가 원인이겠죠? 그것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고요. 정부는 뭐냐면 보호해야 한대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고 한편 가려내야 한대요. 뭘 가려낼 거냐면 폐해를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시장과 소비자에 끼칠 폐해를 가려내요.
이것이 뭐겠어? 그 폐해죠, 앞에 거. 그걸 차단하기 위한, 앞에가 위한이니까 목적이죠.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한다? 법적 조치들을 강구한답니다. 이게 방법이구나. 그죠? 그럼 뭘 차단하냐면 폐해를 끼치는 걸 차단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법적 조치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대요.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야, 니네 결합하지 마. 너 잘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섣불리 하면 안 된대요. 그러므로, 했죠? 앞에가 원인이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친답니다. 그래서 요게 뒤가 결과죠. 여러 단계의 심사 결과 과정을 거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다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이 심사가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앞에 위에 여러 단계 있었죠?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친다고 그랬잖아. 기업 확인하는 것부터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죠. 그러면 확인하는 것부터니까 다시 이거죠. 이때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첫 출발이 뭐겠어? 확인한 것부터 A부터 B 하면 이거 우리가 자꾸 A부터 B 하면 자꾸 우리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렇게 놓고 이걸 화살표 이렇게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요 화살표 표시는 순서 차례에 자꾸 뒤집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순서 차례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지는 거죠. 제일 먼저 따지는 건 이거네.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가 먼저야.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의 단일 지배가 형성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단일 지배인가 봐야 돼. 그죠? 두 개가 합쳐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배하고 있어야 돼. 둘이 하면 안 돼. 예컨대 나오는구나. 주식 취득을 통한 그러면 주식을 취득했고 그걸 통해서 결합한다면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업 결합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돼 버린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구나.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뭐냐면 어딨어 이거죠. 단일 지배가 관계가 형성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가졌다라는 건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고 이럴 때 바로 뭐냐면 기업 결합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다음 세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자, 세 번째 단락 가볼게요. 반면에 기업 결합이 성립된다면 아까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죠. 이 단락에서. 그러면 정부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그것이 그죠? 결합이겠죠. 이건 뭐냐면 결합이 또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한답니다. 일단 나눈다라는 얘기죠. 나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핸드폰 판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핸드폰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으로서가 붙었죠. 근데 프로서.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A으로서 B 이게 있고요. A으로서 B가 있었지. 으로서가 들어온다면 얘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그랬죠. 수단과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으로서가 오면 뭐였죠? 지위, 신분 이거라 했죠? 지위, 신분 뭐 이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시장 범위를 나누는 방법 이게 방법이겠죠. 시장 범위를 나눔으로써 이게 방법이야. 그럼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답니다. 수평 결합인지 그러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결합인지 수평결합. 거래 단계를 달리한답니다.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결합인지, 뭐뭐인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그게 대등한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수평결합이 요거라면, 그러면 수직결합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차이를 드러내겠네. 포인트를 찾아야겠네. 수직결합은 거래 단계를 달리한다는 게 토점이라면, 수평결합은 동일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져. 동일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거네. 그죠? 그게 수평결합. 우리로 한다면 뭐 SKT하고 그다음 KT 이런 거. 그죠? 동일 경쟁자 간에 거래 단계를 달리한다는 건 SKT 핸드폰인데 하나는 케이스를 만드는데 좀 다르죠. 그죠? 뭐 이런 건가 봐.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답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결합인지. 그럼 혼합결합이면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혼합결합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즉 휴대폰을 만드는 SKT하고 그다음 자동차의 타이어 만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특별한 관계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한다. 그러니까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바로 요거네. 이게 수직결합인지 혼합결합인지 이게 수평결합인지를 따지는 게 저기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네.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것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간답니다. 옮겨가는지를 기준이랍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상품의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따진대.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A할수록 B한다 항상 나온다 그랬죠? 그 상품은 서로의 대체자입니다. 높을수록 대체제군요. 그러면 민감도가 높을수록 대체제. 즉 대체제가 뭐냐면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A를 샀는데 A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B를 샀대요. B를 샀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같은 기능이네. 이 얘기네. 다음,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러면 A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B로 샀어. 그럼 이게 동일한 효과를 가졌다고 그랬지. 그럼 이거는 뭐겠어? 이게 바로 수평결합에 해당되는 거네. 그러면 요거는 바로 수평결합에 대한 이해였군요. 수평결합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다른 쪽으로 옮겨 탄 놈. 그죠? 빠르게 가격이 올랐는데 다른 제품이 많이 사게 돼요. 그건 뭐다? 수평결합에 해당된대요. 다음, 네 번째 단락 읽고 문제 도전. 문제 도전. 자, 어디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런 분석에 따라, 여기 뭐뭐에 따라 하면 인과관계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그냥 때문에로 읽으면 되겠죠. 원인과 결과니까. 이런 분석 때문에 시장의 범위가 정해진다면, 범위가 정해졌어? 시장의 범위라는 건 수평결합인지, 그 다음 무슨 수평결합하고 또 뭐 있냐? 뭐해서 수직결합인지 아니면 혼합결합인지 이렇게 했었지. 정해진다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한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당사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이거죠. 그 뭐뭐에 관해하면 의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의 항변의 기회를 부여한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너 위법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네 결합이 어떤 장점이 있냐? 왜 꼭 해야만 했느니?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후에 비로소 시정 조치 부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답니다. 한 번에 결정하지는 않는군요. 그죠?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요놈 볼게요. 요놈, 이거 뭐지? 1번. 취지는 뭐냐, 이거야. 또 왜 이런 걸 했느냐? 기업 결합의 성립 여러분은 기업의 스스로, 이거 아니죠? 기업 스스로 관계없는 말이고,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순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 평가 아니죠? 그럼 하나밖에 없네? 자,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부정적 측면도 신중히 하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이라 해서 곧바로 하진 않죠? 그래서 충분하게 얘기하게 만든대요. 자, 다음. 요놈이네. 윗글에 나타난 심사과정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A가 여기지, 그지? A 기업이 B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대요. 그럼 여기 종료된다고 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두 번째 단락을 해달라는 건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써? A가 B를 샀으면 어떻게 써? A가 B를 완전히 장악해야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장악한다는 요게 A겠죠. 장악하지 못하면 종료, 그 다음 했어. 기업 결합에 성립했어. 시장 범위 획정을 했어요. 수평 결합인지 수직 결합인지 혼합 결합인지 이렇게 했대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지? B가 뭐야? B가 그 다음에 어떻게 써? 그런 뒤에 네 번째 단락 볼게요.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 범위가 획정해지면 했죠.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지를 따져본대요. 그럼 여기 경쟁 제한이죠. 그러면 경쟁 제한 여기 있네. 그죠? 그 다음에 경쟁 제한을 따져보고 나서 안 돼.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죠? 왜 그런지 항변의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항변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있네. 그러면 3번이네요. 다음. 단어가 적절한 것이래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가격을 인상했더니 A는 판매량이 줄었는데 B가 갑작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요건 동일한 거겠죠? 동일한 효과를 가진 놈이다. 뭐 이런 거 설명하려나 봐. 자, 연원으로 가보자. 1번. A의 소비자들은 대체제는 뭐냐면 A가 가격을 인상했더니 A는 떨어졌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뭐냐면 B가 급격하게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A의 대체제는 B죠? B. 그 다음 B와 동일 시장으로 획정한다. 동일 시장으로 획정 가능한 거 보자. B가 인상을 했어요. 얘가 인상할 때 떨어졌지만 얘는 15%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가서는 A가 맞네요. 정답이네요. 요거였네. 그 다음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건 얘가 인상했더니 떨어지죠. 하지만 D가 급격하게 늘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D죠. D. A 생산에서와 D는 변화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수평결합이 아니라 얘는 뭐야?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혼합이겠죠. 혼합. 그 다음 C 생산과 D 생산, C와 D입니다. 그죠? 결합한다면 얘는 어떻게 써? 얘가 판매량이 줄었더니 얘가 판매량이 올라갔죠? 얘네 둘은 뭐겠어? 얘는 수평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러니 혼합이 아니라 얘는 수평이겠네. 그 다음에 기억 미음의 잘못된 것이래요. 기억이 뭐냐? 기억 이익을 침해한답니다. 침해한다니까 내가 100만큼 있었는데 90만 됐어요. 10이 깎여졌죠. 80만 됐어요. 20이 깎여야 되죠. 근데 얘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죠? 그냥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동댕.